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94년도 2차 수능 2차 7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문제들이 이렇게 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7번 문제는 집합 문제네요. 그죠?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렇죠? X가 A이면 2분의 1 X도 저기 A에 속한대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루트 2가 A에 속한데 원소래요. 루트 2. 그러면 0은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루트 2가 A에 속하면은 2분의 1 X도, X가 A에 속하면 2분의 X도 A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도 A에 속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4분의 루트 2, 8분의 루트 2, 그거 속하는 거 맞는데, 0은 속하지 않은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게,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죠. 0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뭐 A 루트 안의 수가 앞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0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루트 2만 갖고는 앞에 뭐 어떤 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을 보면요. A가 유한집합이면 2는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우명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2번은 이제 대우명제 쓰면은 2가 A에 속하면, 그쵸? A는 무한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2가 A에 속하면 2분의 1이니까 1도 A에 속하는 거고, 그쵸? 2분의 1도 A에 속하는 거고, 4분의 1도 A에 속하는 거고, 쭈쭈쭈쭈쭈 가다 보니까 결국은 무한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쵸? 네,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3번, 4번, 5번도 볼까요? 3번을 보면요. A가 무한집합이면은 0은 A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한번 또 대우명제를 한번 써볼까요? 0이 근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0이 A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죠? A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X가 0이 아니면 A는 무한집합이지만 0은 그 A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A에 속하지 않으면 A는 유한집합이다. 그러면은 0이 A는 유한집합이라는 얘기는 그럼 대우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X가 A이면 2분의 1 X도 A가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X가 0이 아니면은 X가 0이 아니면 A는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0은 A에 속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A가 무한집합이면 0은 속한다고 하면은, 말이야, 2분의 뭐, A가 뭐 이런 거예요. 그쵸? 2분의 4분의 8분의 뭐 16분의 이렇게 쭉 가는 건데, 0이 속하게 되면, 0은 속하게 되면 유한집합이 되겠죠? 그쵸? 이게 대우명제 쓰니까 더 어려워졌네. 그죠? 대우 쓰지 않는 게. 하여튼, A가 무한집합하면 0은 A에 속하면 안 되겠죠. 그쵸? 왜 0이 들어가면은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X가 A에 속하고 Y가 A에 속하면 X 플러스 Y는 A에 속한다. 이거는 이제 틀린 거는 발레를 우린 찾아야 돼요. 발레가 뭐가 있냐면은 X가 2분의 1이고 Y도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x 같은 경우 2분의 1의 n제곱의 a도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y는 x가 이게 되는 거겠죠, 그쵸? x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분의 1의 n제곱이 다니라 뭐 m제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쵸? 뭐 그것이 이것도 a에 속하게 되는 경우죠, 그쵸? 근데 x 플러스 y로 더하면 뭐가 돼? 1이 되죠, 그쵸? 근데 1은 a에 속할 수가 없죠. 2분의 1의 n제곱이고 2분의 1의 m제곱인데 요거는 1보다 더 작은 애인데 그것을 어차피 계속 지수를 어떻게 그 n제곱분의 1을 해라는 거니까 1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가 않네요. 5번도 보겠습니다. 5번도 x가 a에 속하고 y가 a에 속하면 xy는 a에 속한다. 이것도 반례가 뭐냐면 x가 3분의 1이고 y가 5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x가 3분의 1이면은 3분의 1에 뭐가 돼요?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것이 a에 속하게 되겠죠. y가 5분의 1의 n제곱이면 2분의 1의 이것도 m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것에 뭐 m제곱 뭐 4분의 4분의 이것도 a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xy로 곱해버리면은 15분의 1이거든요. 15분의 1은 a에 속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a에 속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집합 문제인데 집합은 요즘은 간접 출제로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이긴 한데 알고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A, 연산 B, 뭐 다이아몬드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연산 B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하자. 1993을 5로 나누면은 3이 된다. 1993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모든 자에서 n의 1번부터 보면요. 모든 자에서 n에 대해서 2의 4n 제곱을 하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2의 4n 제곱이니까 2의 짝수 제곱이죠. 그쵸? 딱 봐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자, 우리는 2의 4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얘를. 그쵸? 2의 4제곱이 16이죠? 16이니까 16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6을 1 플러스 10으로 쓰고 n제곱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항 정리를 써야 돼요. 아, 갑자기 확률 통계 문제예요. 이항 정리. 자, 이항 정리 쓰게 되면 nc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c1에 15. 그쵸?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nc2에 15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면은 ncn에 몇 가 되겠냐? 15의 n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보면 뭐 요건 다 5의 배수들이죠. 그쵸? 이건 다 5의 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5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거는 NC0는 뭐예요? 1이죠. 그쵸? 1 플러스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게 5의 배수들이죠. 이게 파란색 부분들. 그쵸? 그러니까 2의 4n 제곱의 연산 5는 나머지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들은 다 5의 배수들이니까 NC0는 1입니다. 1번은 그렇게 해서 옳은 거니까 맞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고요. 모든 자에서 n에 대해서 2의 n제곱의 연산은 5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n이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2의 2n제곱이죠. 그쵸? 2의 n제곱이면은 뭐 2의 2n제곱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2의 n제곱은 뭐 n 대신 1 집어넣으면 2, 4, 6, 8, 10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 5로 나눈다고 아무리 해도 0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지 않죠? 이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건 정확히 할 수 있는데 3번부터가 조금 이제 좀 난해해요. 그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서 mn에 대해서 2의 m 플러스 n제곱하고 연산 5를 했을 때 2의 m에 2의 n제곱 연산 5는 연산 5랑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이거를 참 감이 안 올 거예요. 3번을 보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의 n제곱을 2의 n제곱을 이제 5로 나누었을 때 5로 이제 2의 n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나머지를 한번 b라고 해보시면 나머지 b라고 해보고 그러면 2의 m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몫을 c라고 하고요. 그쵸? 나머지를 몫을 c라고 나머지를 한번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 2의 n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머지 정리 기억나시죠? 그쵸? 몫이 모르니까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에다가 나머지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n제곱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5c에 플러스 d가 되겠죠? 근데 ABCD는 정수라고 하고 ABCD는 정수고요. 그리고 B하고 D의 범위는 나머지들이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4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의 m 플러스 n제곱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의 m 플러스 n이니까 지수법칙이 나왔네. 그쵸? 지수법칙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2의 m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2의 m제곱을 이렇게 50 플러스 d라 그랬죠. 그쵸? 근데 50과 둘이 곱하나 뭐 서로 순서가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둘이 곱하는 거죠. 5a 플러스 b하고 5c 플러스 d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쵸? 이걸 전개를 하면은 좀 복잡하긴 해도 어차피 얘는 다른 걸로 보면 5a, 5c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요. 5로 묶어내고 5ac 그죠? 5ac 그리고 ad 그리고 bd bc 5로 묶어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bd만 남은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5의 배수가 되겠네요. 그죠? 5의 배수는 어차피 5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머지 0이죠? 그럼 얘하고 연산을 해봤자 어차피 연산 다이아몬드 연산, 그쵸? 이거 해봤자 어차피 나머지 0이 되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머지는 결국 BD가 되겠네요. 그쵸? 결국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BD에다가 연산 5를 한 것이 뭐예요? 5를 나머지 나눈 것도 BD가 나오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5의 배수니까 어차피 나머지가 0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의 m제곱 플러스 그쵸? 결론적으로 2의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연산 5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BD5라고 그랬죠? 그쵸? 결국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쵸? 2의 m제곱에 어떻게 돼요? 2의 n제곱 다이아몬드 5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어차피 2의 n제곱으로 나눠도 이것이 뭐예요? BD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m 플러스 2의 m 플러스 n제곱은 BD의 5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서 2의 n제곱의 연산 5는 결국 이거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2의 m제곱에 2의 n제곱은 이게 같다 돼 있는데 이거를 2의 m제곱의 연산 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 연산으로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걸 3번을 잘 보면은
결국은 2의 m제곱 플러스 n은 그쵸? 여기서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이걸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2의 m제곱 플러스 n에다가 이렇게 연산 5를 한 것은 그쵸? BD에다가 연산 5를 한 거랑 같다라고 이거 조금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5로 나눈 거는 2의 m제곱 플러스 n은 그쵸? BD랑 이거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걸 조금 나중에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2의 m제곱 문제에서 말한 거 2의 n제곱의 연산 5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를 2의 n제곱의 mn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의 m제곱에 우리가 b는 b는 뭐죠? 2의 n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그러면은 2의 m제곱을 이렇게 쓰고 여기 2의 n제곱의 연산 5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나머지 b로 쓸 수가 있죠. 대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한 거야. 2의 n제곱을 5로 나눈 건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된 b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b가 된 거예요. 그쵸? 3번이 그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의 n제곱 그죠? 그러면 요거 BD 플러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5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2의 m제곱을 뭐라 해도 50 플러스 D라고 놨죠? 50 플러스 D라고 놓고 그것에 B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연산 5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B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2의 m제곱 D라고 할 수가 있죠? 50 플러스 D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요거랑은 뭐랑 같은 거예요? 이게 요 5의 배순위가 0 없어지고 BD만 남게 되죠? 결국은 BD의 연산 5인데 요거랑 둘이 같아지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3번은 맞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은 2의 m제곱 플러스 n이 아까 m 플러스 n의 연산 5가 우리가 BD 연산 5라고 같다고 했죠. 그쵸? 여기에 같다고 했죠. 그쵸? 2m.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우변을 보면 2의 m제곱 n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니까 BD의 연산 5가 나왔으니까 3번은 맞는 내용이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3번하고 거의 똑같아요. 4번을 보면은 어차피 2의 m제곱 플러스 n 2의 m제곱 플러스 n의 연산 5는 그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BD의 연산 5라고 돼있죠? 우변만 다른 거예요. 우변만. 우변이 뭐로 돼있냐면은 2의 m제곱의 연산 5 2의 n제곱의 연산 5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연산 5라고 돼. 또 잘 보면은 2의 m제곱을 5로 나누면 뭐였죠? 아까 나머지가 D였죠. 그쵸? 2의 m제곱을 5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D가 되는 거고 2의 n제곱을 5로 나누게 되니까 나머지가 B가 되죠? 그럼 DB 연산 5니까 그거 BD 연산 5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같네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한번 보면요. 5번에 좌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변을 보면은 왼쪽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의 연산 5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거 2의 m제곱의 나머지는 아까 D였죠? 그쵸?
D였으니까 M이 먼저였으니까 그냥 B 플러스 D라고 쓰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같은 나머지는 교환부터 성립하니까요. 연산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변을 보면은 2의 m제곱 연산 5는 5에다가 플러스예요. 2의 n제곱 연산 5라고 돼 있는데, 자, 2의 m제곱 연산 5는 이거는 b 플러스 d죠. 아니, d 플러스 d예요. d 플러스 b.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는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b 이거는 다 있으면은 그냥 b 플러스 d하고 이 b 플러스 d 연산 5하고는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죠? 네. 잘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9번 문제를 보면은, 9번 문제는 행렬 문제죠. 그쵸? 행렬은 교과서에 빠졌지만은,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A가 2차 정상 행렬일 때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쵸? 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부터 보면은, A의 세제곱이 A 5제 단위 행렬하고 다 같으면 A는 2랑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A의 5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A 5제곱 행렬. 그러면은 A 5제곱 행렬은 A 세제곱의 A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것이 또 뭐랑 같아야 돼? A 세제곱하고 같죠? 왜냐면 A 세제곱 다 2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 A 제곱은 2가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쵸? A 제곱은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2가 되죠? A 세제곱 A 세 같으려면 여기 2가 돼야 돼. 단위 행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2는 우리가 또 뭐라고 쓸 수 있죠? A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이건도 A 제곱의 A니까. 그쵸? 이거는 단위 행렬이죠? A 제곱이 아까 위에서 했죠? 2의 A니까 결국은 이거는 A랑 2랑 같을 수밖에 없네요. 기억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가 A 플러스 2는 0이 A는 역행렬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다가 A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이 어려웠을 텐데, A 플러스 2에는 0, A 마이너스 2 곱하면 0이죠? 그럼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보시다. A 4제곱이 되고, 플러스 A의 A 제곱이 A 세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A의 제곱, 그 다음에 A2나 2A는 똑같은 거,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게, 이것이 0이 되겠네요. 그러면 2A 세제곱이나, 요거 세제곱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없어지고, 이것도 2A 제곱도 마찬가지로 없어지죠? 남는 거 결국 A 4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 4제곱이 2라는 소리예요. 단위 행렬이죠, 그쵸? A를 4제곱 했는데 단위 행렬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역행렬하고 A랑 A 역행렬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 역행렬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얘가 양변 역행렬을 취해도 어차피 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쓰면은 A 역행렬 안에 A 4제곱을 해도 똑같이 2가 나오죠? 1, 0, 0, 1이었는데 마이너스 해도 똑같이 1, 0, 0, 0이에요. 그쵸? 그리고 4제곱하고 똑같이 2기 때문에, 둘이 같네요. 그쵸? 단위 행렬로. 그쵸? A 4제곱의 역행렬 하나, A 역행렬의 4제곱 하나. 어차피 이게, 같은 경우, 둘이 횟수 연산해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A는 역행렬을 갖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니은도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A, K 제곱, A, M 제곱, A, N 제곱이 2를 만들 서로 다른 자연수 K, M, N이 존재하면 A는 2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발레가 어떤 거냐면은 K가 D극 같은 경우 K가 2인 경우, 그리고 M이 4인 경우, N이 8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K의 제곱은 A의 4제곱, A 8제곱이죠. 그쵸? 이것이 단위행렬과 같대요. 그쵸? 서로 다른 자수 KM에서 A는 2랑 같다고 했는데, 그쵸? 여기서 보면은 A는 마이너스 2하고도 같죠? 그러니까 이게 M이면은 A는 여기서는 2의 4제곱, 4제곱, 8제곱 A는 마이너스 2하고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여기다가 A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에도 제곱 만나니까 어차피 다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0일 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100일이어도 그쵸? 어차피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다 1이 돼버리거든요. 2, 4, 8 해도 어차피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A가 2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존재하면은 서로 다 존재하면 A는 2가 아니라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문제도 잘 복습을 하셔가지고요. 예, 열심히 시험 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